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어떡하지? 입니다. 네, 2달 전에 한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올해 나이가 47살이시더라고요. 딱 봐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하나 갖고 계시고요, 석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이제 높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5살, 그러니까 2년 전이죠. 45살이 단 해 이분이 다니시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실직자가 됐죠. 근데 이분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직장을 옮겨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연봉을 높여서 갔었으니까요. 이분이 취업이 됐을까요? 2년이 지난 이제 47살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또 이제 나이도 47, 이제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 그 정도 연봉을 쓰고 채용할 회사들이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그 위험 제가 5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실직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5년, 10년, 20년, 정년까지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담해보면 본인이 처음에는 기술자이고 또 회사에서 많은 기여도 해서 뭐 당연히 정년까지는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자이든 타이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실직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은퇴 후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젊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아예 시작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청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자영업자, 창업자 중에 10명 중 7명은요 3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3년 내에 7명이, 그러니까 70%가 문을 닫고요. 또 이분들을 5년을 추적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생존하는 시장이 자영업자 시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담보대출 받아서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시설금에, 권리금에 이것도 못 찾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자영업으로 한번 문을 닫게 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요, 코로나 사태. 요번에 이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전에도 있었죠. 뭐 광우병이나 오리나 닭에 생기는 전염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천재지변이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또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몸만 건강하다면 어찌됐든 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꼭 중간에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병에 자주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죠? 바로 이제 암이죠. 암 같은 경우 이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놀랍게도 이제 3명 중 1명이 살면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60세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병치레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해요. 즉 이제 의료비 부담이 이제 많은 거죠. 이런 위기 위에도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요,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자처럼 그동안은 이직을 통해서 연봉도 높여가면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이 40대 후반에 이제는 아예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점점 나한테는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살면서 젊었을 때는 못 느끼지만 이제 40, 50이 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공감 참 많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대비해서 준비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갖춰놓는다고 하면 살면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예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불로소득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내가 나이가 들던가 직장을 잃거나 또 몸이 아프게 되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불로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불로소득으로 은퇴 후에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이 아닌 평생의 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를 듣고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이런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금입니다.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분들도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뭐 한 120에서 많아야 한 150? 그 정도 사이죠. 이거 갖고 부부가 생활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 수입도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수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주거비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퇴 시점에 집을 줄이는 겁니다.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5억짜리로. 어떻게 줄이면 되죠? 평수를 줄일 수도 있고,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품을 바꿀 수도 있죠.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내가 7억짜리 집에 살다가 5억짜리로 줄이면 돈이 얼마 남죠? 네, 2억이 남습니다. 그럼 2억을 월세가 나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수익률이 6%면요, 2억을 6%짜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거비 2억만 낮추면, 그러니까 낮춘다는 게 아무래도 내가 좋은 집에서 조금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 가지만 대신에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더 낮춰볼까요? 이번에는 7억에서 3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서대문구에 20평대 아파트 7억짜리 살다가 일산 쪽 이사를 간다. 김포 쪽으로 이사 가서 20평대 한 3억 선 한 아파트를 간다고 하면 똑같은 이제 집이잖아요. 단지 지역만 바뀐 거죠. 그리고 내가 4억이 남은 거를 수익률 6%짜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참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죠? 지역을 바꾸고 평수를 줄이고 상품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지만 대신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더 줄여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7억짜리 살고 있다가 2억짜리로 옮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은퇴 시점에 많이 계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서대문구 살다가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보면 금융금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1억 5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공기도 좋고 아이들 다 큰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2억으로 옮기게 되면 돈이 얼마 남죠? 네, 5억이 남습니다. 그럼 5억을 만약에 6%짜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매달 250만 원의 불로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거비를 줄여서 남은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생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연금이 없다든가 내가 7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2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의 업을 찾는 거예요.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아예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실 때 정말 목숨 걸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대학 동기인데 이 친구가 2년 전에 회사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54살이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직장 다닐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따놨습니다. 자격증 따고 경매학원도 다니면서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바로 지금 이제 3번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버니? 했더니 뭐 적게 벌 때는 200, 많이 벌 때는 한 500 정도. 그래서 한 평균 3, 4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괜찮죠? 평생의 업을 만든 거죠. 창업비용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예 돈이 하나도 없어도 가능한 게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인 지식 창업. 저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제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유튜브 한 지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월 300, 400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도 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연금 또 임대 수익으로 수익이 안 난다 한다면 평생의 직업, 업을 갖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정말 준비 없이 찾아와요. 이걸 왔을 때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불로소득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비를 낮춰서 그 남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요. 만약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실 때 평생의 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평생의 업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앞으로 단위TV에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살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요, 오늘부터 좋은 책들을 자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기회가 나한테 딱 왔을 때 이 기회가 기회인지 알아차리고 또 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고 이 잡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망설이는 분들은요, 좋은 책들을 만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